이 문제에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보면 이게 좀 빨리 푼다 할까? 네, 빨리 푼다 할까? 숄컷을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지름길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 문제 풀 때 내가 이게 이 문제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꽤 자세히 설명했죠. 근데 실제로 이런 걸 문제로 딱 받아들였을 때는 최대한 자세히 풀어야 되겠어요?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되겠어요? 빨리 풀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편해요. 자, 뭐냐? 여러분, H는 E 플러스 PV 기억나요? 이게 H가 뭐죠? H가 뭐예요? 엔탈피죠. 엔탈피의 정의입니다. 자, 정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정의는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정의 그냥 외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엔탈피의 정의가 바로 저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이걸 알 수 있지. 얘는 맞아요? 됐네요. 맞죠. 자, 그 밑에 여기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뭐죠? 네. 맞죠? 그러면 한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경우. 네. 왜죠? 바로 이 과정이 등압이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델타는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죠. 누가 나중이고 누가 처음이에요? 이 상황에서 보시면 기체, 액체 맞아요? 네. 근데 이때 여기에서 얘는 근사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네. 뭘 무시한다? 액체 상태에서의 부피를 무시한다고 했어요. 됐죠? 여기에 또 뭐 근사하죠? 이상기체로 근사하죠. 그러면 이때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네. 맞나요? 그래서 정의로부터 내부 에너지를 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저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어디로 표현해 볼까? 이 n을 양변으로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요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네. 이때 여기에 있는 이만큼을 요걸 델타 E 베이포리제이션 얘를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이라 하자 이런 말이에요. 왜? 증발이라고 하는 이런 연력학적 표시를 하면 항상 그 물리량이 1몰에 해당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즉 1몰에 해당하는 엔탈피가 증발 엔탈피예요. 1몰에 해당하는 내부 에너지가 증발 내부 에너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뭐랑 똑같아요? 이거잖아요. 그럼 이후의 계산은 똑같아지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쨌건 내부 에너지를 계산을 하는데 아까 1번에서는 어디서 출발했어요? 1번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으로부터 출발했잖아요. 내부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어디서부터 해도 엔탈피의 정의에서부터 해도 결과는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만약에 문제를 빨리 풀고 싶다면 이 루트를 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뭘 해볼 것이냐. 열화학. 자, 그 다음
자, 여기 줍니다. 지우자. 쓱쓱쓱쓱. 자, 그거 수요일날 수업 있는 거 알죠? 수요일날 저녁 수업 있으니까 꼭 오세요. 왜냐면 요거와 관련된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알겠죠? 못 오는 사람 어떻게 해요? 에? 못 오는 사람. 뭐 영상을 보시든가 뭐 영상 볼 시간 없는 사람. 에? 영상 볼 시간 없는 사람. 혼자 열심히 하세요. 혼자라도 열심히 해야지 뭐.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요거 관련해서 연습 문제 중요한 거 풀 거니까 그 학교 관련된 기출 문제들도 볼 테니까 꼭 오세요. 알겠죠?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는지 해볼게요. 아 이거 혼자 열심히 안 하면. 그냥 자퇴하는 게 낫겠죠. 아 이게 자퇴도 안 하면요. 에? 자, 봅시다. 그 다음 너무 잘 생겼네. 8.3. 그녀? 자, 우선 첫 번째 1. 자, 첫 번째 1. 시험주는 강. 자, 원래 표현은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하고요. 번역이 뭘까요? 표준 상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표현은 스탠다드 스테이트고요. 우리말 번역은 표준 상태. 알겠죠? 자, 이 표준 상태는 그 상황이 사실은 다양합니다. 표준 상태라고 정하는 상황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상황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의외로 기준이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양하지만 보통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1. 시스템과 섞이지 않는. 자, 퓨어가 무슨 말이에요? 퓨어. 순수한 액체, 고체, 잡체가 표준 상태입니다. 시스템이랑 섞이지 않는데 그게 순수하게 액체, 순수하게 고체인 거 자체가 표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아이고, 잘 안 돼. 쓱쓱쓱쓱.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자, 어떤 수용액이 있는데 여기에 뭐 이렇게 전극 같은 게 이제 꽂혀 있어요. 이렇게 일종의 전기화학 반응에서 종종 등장하는 건데 이때 요 마이너스 극이니까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배출되어 전자가 흡수돼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방출되잖아요. 그래서 저 전자가 수용액 쪽으로 들어와서 뭔가 사단을 벌일 수도 있을 건데 이때 뭐 특수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밑에 뭔가가 깔려 있어. 뭐가 깔려 있냐? 바로 순 액체가 깔려 있어. 액체가.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당연히 이 순 액체는 물이랑 섞여 안 섞여? 안 섞여요. 수용액과 안 섞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극에서 배출된 전자가
수용액 중에 주로 있겠어? 순 금속 쪽으로 주로 오겠어? 금속 쪽으로 오겠지. 왜? 전자는 전기 저항이 큰 쪽으로 가, 전기 저항이 작은 쪽으로 가. 전자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전기 저항이 작은 쪽으로 가지. 그러면 전자 입장에서 물이 전기 저항이 작아, 금속이 전기 저항이 작아. 금속이 전기 저항이 작잖아. 그래서 금속이 전기 저항이 작기 때문에 이 금속 쪽으로 전자가 방출되어 온다고. 그러면 이 경우는 재밌게도 요 수은 표면에서 환원 반응이 진행될 수 있어. 이런 걸 여러분들이 당장 만나진 않겠지만 나중에 전기화학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거 되게 많이 해요. 아시겠어요? 이럴 때 여기에 있는 이 수은 이 자체가 표준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요 수은이 요 수용액이랑 섞여 안 섞여? 안 섞이니까 수은은 전기화학적인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저 수은은 혼합물이 섞이겠어? 수은은 순수한 상태로 있겠어? 순수한 상태로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액체가 그 자체로 표준 상태가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역시나 어떤 수용액이 있어.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 AgCl 앙금? 앙금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 앙금? 네. 앙금은 상태가 고체야, 액체야? 고체. 고체지. 그럼 이 고체가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안 녹아. 물에 안 녹아. 그리고 이 안 녹지만 얘는 표면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일부 표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 녹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고체 AgCl이 이 자체가 표준 상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에 섞이지 않는 순수한 액체 고체 그 자체가 표준이야. 아시겠죠? 알겠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용액 중 특정 성분의 농도 1몰 그리고 기체 혼합물 중 역시나 특정 성분의 부분합 1atm. 저게 또 표준 조건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수용액 중에서 여러 용질들이 섞여가지고 뭐 반응이 어쩌고 저쩌고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수용액 중에 녹아있는 성분인데 걔 부분합이 이거 수용이 농도가 1몰이야. 그럼 걔가 표준 조건이야. 기체 혼합물에서는 부분합이 1기압일 때. 부분합이란 말은 기억나죠? 나죠.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그다음 내가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그리고 요거 보통의 온도 조건 25도씨. 자, 25도씨에는 사실 특별한 물리적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25도씨는 사실 뭐 하기 편한 조건이죠? 싫어. 사람이 지내기 좋은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사람이 편안하게 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냥 쾌적한 그런 정도의 온도를 대략 25도씨로 정했어요. 어떤 실험 데이터를 측정하는데 뭐 무조건 영하 200도씨, 막 무조건 뭐 영상 700도씨에서 측정해라.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험 데이터를 측정할 때 인간의 보편적 온도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그냥 표준으로 대충 삼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25도씨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냥 특별한 문제에서 제한 조건이 없다면 25도씨가 표준. 알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겁니다. 순 물질의 정상 상태 변화. 순물질의 정상 상태 변화 아까 얘기했었죠. 그 순물질의 정상 상태 변화 그 자체도 표준이에요. 그럼 아까 사유화탄소 같은 경우는 그 사유화탄소의 정상 증발 조건이 압력은 몇 기압이었어요? 정상 증발 조건이 압력은 1기압이었죠? 그 다음 온도는 몇 도였어요? 349 어쩌고 켈빈이었죠? 대략 도시로 바꾸면 70 몇 도거든요? 그러면 그 온도 조건이 25도씨하고 다르죠? 네, 달라요. 온도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막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순물질의 경우는 그 순물질의 정상 상태 변화 그 상황 자체를 또 새로운 표준으로 정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H2O에 대해서는 정상 끓는 점 몇 도예요? 100도잖아요. 그러면 H2O 1기압에서 100도씨에서 1기압 100도씨에서 물이 수증기가 되는 조건은 지금 언급한 무슨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표준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온도는 꽤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온도는 되게 다양하게 정해지는데 그럼 그런 거 아닌 그냥 보통의 반응 있죠. 물에다가 뭐 이거 저거 섞어가지고 휘휘 반응한다. 그럼 그럴 때 온도는 그냥 25도인데 순물질의 정상 상태 변화는 그 자체가 그냥 뭐가 된다? 표준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때 표준 조건은 관습적으로 요 표시를 해줍니다. 동그라미. 쟤는 숫자 0도 아니고요. 알파벳 O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기가 어떻게 보면 숫자 0은 이렇잖아요. 이렇고 O는 필기체로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아니고 진짜로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원이에요. 표기할 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숫자도 아니고 알파벳도 아니고 이제 아유팩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정한 그 뭐냐면 그 새로운 기호인데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노트라고 읽어요. 노트. 그래서 현재 얻은 데이터가 표준 조건에서 얻은 데이터면 저기에 노트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노트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뭐 엔트로피라고 하는 물리량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이포리제이션이니까 무슨 과정? 무슨 과정? 증발 과정인데 순물질의 정상 상태 변하면 거기다가 노트 이런 표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표준 조건이다. 그래서 표준 조건이 저러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네. 됐다. 자, 요거와 관련해서 더 중요한 계산 문제를 수요일에 할 테니까 웬만하면 꼭 와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네. 그럼 됐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